교과서 88조 개항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과 그 이후로 맺어지는 서양 열강들 간의 조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자,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3년에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합니다. 이제 고종의 친정인데요. 이 고종의 아내가 바로 명성황후죠. 사실 이제 이 고종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 민실패라고 부르는 이유는 당시 명성황후가 자기 친척들을 주요 관직에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민겸호라든지 민승호, 민태호, 민영익 등 민씨 일파가 많기 때문에 민씨 정권, 민씨일파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직전까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였죠. 이때 이제 이 흥선대원군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 때문에 양반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73년부터 정치를 직접 합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제 집권하기 직전에 일본에서는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은 이제 이 에도 막부의 하급 무사들이 막부를 타도하고 그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이제 각종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이제 이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조선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조선에서는 이제 이 기존의 외교 문서와는 달리 일본에서 이제 그 황제를 칭하는 용어가 들어있다 해서 이제 이 외교 문서 자체를 이제 거부를 하죠.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제 정한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187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과 같은 통상 개화론자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통상 개화론자들은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외세의 침략을 부를 뿐이므로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 부국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완화되고 이 박오유와 같은 이 통상개화론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도 문을 좀 열어서 서양 문물을 이제 수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가장 먼저 이 조선에 접근했던 나라는 바로 이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운요라고 하는 배를 이제 강화도 앞바다에 이제 보내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 강화도에는 우리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포병 부대를 이제 강화시켜 놨죠. 그래서 이제 운요가 접근을 이제 이렇게 하자 이제 경고 사격을 합니다. 접근 금지 하면서 이제 경고 사격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조선의 포병 부대의 화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이 조선에서 쏜 대포가 뭐 운요 앞에 떨어져서 뭐 물방울만 몇 방울 튀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운요는 이제 일본은 자신들이 이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함포 사격으로 초지진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이제 영종도에 상륙을 해서 살인 방화 약탈을 이제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해 1876년 초에 다시 이제 군함을 이끌고 와서 경기도 해안 등지에서 이제 대포를 뻥뻥 싸가면서 조선에 강제로 이제 개항을 요구를 하는데 결국 이제 조선 정부는 이제 논란 끝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국 1876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이제 조일, 수호, 조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이 보는 직직사는 연무당 예터인데 강화도에서 이 당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이제 체결됐던 그 장소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이제 총 14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강화도 조약 첫째 보면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1조에 이런 내용을 일본이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당시에
청의 종속국이었던 조선, 바로 이제 이 청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서 훗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이제 쉽게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조는 이제 숨은 의도가 청의 간섭을 이제 배제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제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입니다. 자,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이제 개항하죠. 이 3개의 항구를 이제 개항시켰던 목적은 당연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줄여서 이제 자유로운 해안 측량권인데, 이 자유로운 해안 측량권, 우리의 연해안을 다른 나라가 막 측량을 합니다. 자, 엄연한 주권 침해죠. 자, 그리고 이제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조선국 인민과 관계된 죄를 범한 경우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치해법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 다른 나라에 있는 지역인데 그 나라의 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개항장에서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이제 싸워서 이제 큰 문제가 됐다. 그럼 이제 이 조선 사람은 조선의 법으로 재판을 받지만 일본 사람은 일본 법으로 재판받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통치 지역 안에 있지만 그 나라의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치해법권. 그리고 이제 이 일본국 영사가 재판한다 그래서 영사재판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평등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3번과 4번을 합치면 엄연한 이제 주권 침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강화도 조약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76년 그해 7월 달에 맺어지는 이 강화도 조약의 부록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무역에 관한 규칙, 이게 이제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이것은 일본인들의 이제 거류지, 그 개항장 내에서의 활동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바로 이제 이 개항장 내 10리 이내에서만 이제 일본인들이 활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활동 범위를 정해주는데, 이 뭐 거류지, 그 다음에 이제 개항장 10리 같은 말이고, 어려운 말로 이제 간행이정 10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 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정해놨다. 10리 이내입니다. 그래서 방파제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10리 이내에서만 일본인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항장 내에서는 이제 일본 화폐가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에 관련된, 무역에 관련된 규칙인데, 여기서는 이제 외우기 좋게 선생님이 삼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삼무, 3가지가 없다. 3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관세가 없습니다. 무관세입니다. 바로 일본 상품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관세 없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무역할 때 관세를 매깁니다. 왜 매기냐 하면은 자국의 상품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건데, 무관세라고 해놓으면 당시에 이제 일본 상품들이 이제 관세 없이 쏟아져 들어오면 조선의 산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항세라고 하는 것은 일본 배가 이 개항장에, 우리나라의 개항장에 들어올 때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제한 양국 유출이죠. 조선의 쌀과 콩이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이고, 우리가 삼무라고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고, 그 근대적 불평등 조약을 일본과 맺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교과서에서 중요 내용을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통상 개화론도 영향, 네모를 좀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의 배경으로서 일본이 일부러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보낸 배, 우뇨라고 하는 배죠. 그래서 이제 우뇨 사건, 네모, 1875년입니다. 자, 89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에다가 네모 치고 1876년이죠.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밑줄.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네모, 해안 측량권 인정 밑줄, 주권을 침해 네모,
그 다음에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요거 네모치고 부산을 좀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76년에 부산이 개항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에 원산, 1883년에 가장 늦게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 개항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나오죠. 제목에다가 네모 별표를 좀 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 특급 필기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한 내용이죠. 자, 1조, 1관이죠. 밑줄 치고 청해 간섭 배제. 4조, 부산의 2개 항구 개방.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7조에 자유로운 해안 측량권이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에 일본국 인민 밑줄 치고 조선국 인민과 관계된 죄를 범한 경우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자, 요게 바로 요 두 개는 이제 주권 침해고 10조는 이제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양 열강과의 조약 체결. 우리 이제 교과서 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 일본에 이제 이 수신사를 보냅니다. 조선은 두 차례 수신사를 보내죠. 일본과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76년에 김기수가 이제 1차 수신사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880년에 이제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갔다 오는데, 김홍집이 이제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 오면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갖고 들어옵니다. 이 조선 책략은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중국 발음으로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을 이제 갖고 들어와서 고종에게 바치고, 고종이 이제 이걸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이다. 전국의 이제 유생들에게 이 책을 좀 읽히도록 하여라. 어쨌든 80년 이후에는 이제 이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죠. 그런데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자, 방로라고 돼 있죠. 자, 조선이 남하에 오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바로 친중국하고, 중국과 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맺고, 결일본, 일본과 맺고, 연미국,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이미 맺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주목되는 게 바로 미국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조선에 대한 그 종주국임을 확인받고 싶어했던 청나라가 바로 조선과 미국 간의 조약을 알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1882년 서양 열강과는 최초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자, 조미통상조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중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거중조정은 조약 당사국이 다른 국가와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 중에서 예를 들어 조선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미국이 도와주는 겁니다. 나중에 1905년에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때 고종황제가 이 82년 조미통상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을 근거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미국의 특사로 보내냐면은 헐버트죠. 헐버트를 이제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 해서 이미 이제 미국은 한국에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이미 몰래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무시당했죠. 조선의 도움은 이제 무시당했다. 어쨌든 이 거중 조정이고, 영사재판권은 이제 강화도 조약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그대로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부과죠. 이 양국의 어떤 그 물품을 수출입할 때는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강화도 조약과 다른 점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무관세였죠. 무관세였는데, 이제 미국과의 조약은 이제 관세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세 자주권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거중조정도 사실 미국과의 조약에서 처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최혜국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는 이제 최혜국 대우가 없는데, 미국과의 조약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있죠. 최혜국 대우는 말 그대로 이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우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조선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조선이
미국에게 주었던 특혜보다 러시아에게 주었던 특혜가 더 좋다 그러면 그 특혜가 미국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로 조약 체결 없이 다른 나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미국에게 자동 적용되는 조항, 바로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최혜국 대우, 그 다음에 거중 조정, 관세 부과는 강화도 조약과는 다른 점이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과 조약을 맺음에 따라서 미국 공사가 조선에 이제 공사관을 이제 개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당시 조선에는 미국에 이제 이 조선 공사를 이제 이 보내고 개설할 그런 어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선에 공사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는 의미로 초빙되어간 사절단, 이 보빙사를 이제 1883년에 보내게 되는데, 자, 사진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미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지가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제 인천 차이나타운이죠. 인천 차이나타운에 여기 이제 체결지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확대해 볼까요? 바로 이제 이 조선과 미국은 82년 5월 22일 이곳에서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조약이다. 이후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었죠. 체결 장소에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 청일 조계지 경계 계단 위가 바로 여기가 이제 이 체결지다 해서 이렇게 2019년 6월 11일 아주 따끈따끈하죠. 작년이죠. 여기 이제 미국과의 조약 체결지 비석이 서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보빙사절단의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민영익 정사,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쓰는 홍영식, 뒤에 있는 사람이 육일준이죠. 뭐 다른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이제 이 보빙사절단으로 이제 갔다 왔는데, 이 민영익은 옛날에 그 에릭 닮았다 그래서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일준과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에 그냥 남습니다. 민영익의 지시로 미국에 남아서 유럽을 여행하고 이제 돌아와서 서유견문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이제 찍은 사진이죠. 여기 이제 요 분이, 이 사람이 이제 민영익, 여기가 이제 홍영식, 육일준,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민영익이죠. 자, 다시 이제 이 교과서로 이제 돌아와서, 자, 그 뒤로도 이제 조선은 서양 열강들과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중요한 내용만 몇 개 살펴보면 84년에 러시아와의 조약은, 이건 이제 청의 알선 없이, 대부분 서양 열강들과의 조약은 다 청나라가 알선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이 청의 종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청이 종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알선한 건데, 이 러시아와의 조약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86년에 가장 늦게 프랑스와 조약을 맺은 이유는 이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86년에 이 프랑스와 조약을 맺으면서 사실 이제 이 조약 내용에 보면 뭐 프랑스의 언어와 문자를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에 활용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서양 열강들과 맺은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본문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여기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져온 거, 조선책략 네모. 자, 이렇게 이제 밑줄을 치시고, 청나라가 이제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려 조선의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 알선하였다. 청의 알선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서양 나라 중에서는 이제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죠. 자, 여기 네모치고 1882년. 자, 그리고 거중조정 밑줄 관세부가 네모. 그다음에 이제 최혜국 대우 네모. 자, 요거는 강화도 조약과 다른 점이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똑같은 거는 이제 영사재판권, 치해법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공사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보빙사 밑줄 치고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아까 보여준.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맺었고, 그리고 프랑스와 수교를 86년에 맺었는데, 이로써 이제 천주교 포교가 이제 허용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